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그룹주들은 물론 바이오주들까지 함께 꿈틀거렸는데요. 제약바이오 업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서 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며 제품을 미국에 신속하게 출시하고 현지 유통망을 가다듬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 250억 원가량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많이 떨어진 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 지켜가면서 0.6% 오르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항 PD-L1 카 면역 세포 치료제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으로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해결했는데요. 박셀바이오 이 소식에 오늘 18%까지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5%의 상승분 지키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R&D 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 약 42만 7천 주를 주식회사 대웅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사주 처분으로 회사는 5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 빨간불 켜내면서 0.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뉴스들 알아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코로나 사이에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신약 말고는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업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그 그룹주에 대한 진단 말씀은 잠시 후에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주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별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좀 좋아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차장님? 사실 업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사실 오리무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이 우리나라 증시 구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만약 나오게 됐을 때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반도체 그리고 IT 기기 전반적인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어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역시나 1분기까지도 메모리 업황 관련돼서 사실 저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나온 수급 자체가 상승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IT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수급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정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과연 IT 기기 쪽으로 얼마만큼이나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든다.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게 사실상 바이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이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2차 전지와 닮은 점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많은 부분 차이가 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두 섹터 모두 다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폭발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공매도에 대해서 쇼커버가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역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부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략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셀트리온 그룹주도 중점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투자 심리를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것 역시나 중요하게 될 텐데 얼마 전 보게 되면 한올 바이오파마가 중국에서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상승폭이 대폭 좀 높아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됐고요. 얼마 전에 또 보게 되면 고바이오랩이라든지 아니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바이옴에서 이 신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일어나게 되면서 얼마 전에 사실상 치매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다음 주 보게 되면은 이제 AACR 관련돼서 초록이 공개가 되는 부분이 네.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로 예정에 있는 기업들이 중간중간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들어올 때 더 포인트를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더 많이 나오게 됐을 때는 바이오 쪽에 대한 섹터가 네. 더욱더 힘을 많은 부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재료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임상 3상에 성공을 했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주도 신약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좀 시세를 내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만큼 그렇게 급등을 거듭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지금 바이오가 더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진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 제약 바이오 흐름을 보면 그래도 좀 견조하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왔던 건 셀트리온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2021년도였나요? 서정진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뭐 급할 때는 소방수 역할이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오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2년 동안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 굉장히 정체기가 심했고 주가는 뭐 반토막 이상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복귀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서줬는데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질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복귀 소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적극적인 투자가 또 기대가 되고.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복귀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복귀하기에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촉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또 거꾸로 해석한 부분도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또 빠져서 이제는 정말 빠질 만큼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자사주 추가 매입 소식도 있고요. 이 바이오시밀러 매출에 대한 부분은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라갈까요? 앞으로 이 바이오 전반적인 기업들의 상승이 순환매 관점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5일에 휴미라, 5월이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미국 그 FDA 허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5월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에 핵심 포인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어서 올해 상당히 좀 특허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허 만료가 되는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매년 2021년 기준에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요. 24조 그죠? 뭐 187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24조 7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2025년까지 76%의 성장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4조 원 규모에서 42조 원 규모대로 성장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블록버스터급의 의약품 특허 만료된 게 뭐가 있느냐? 3개의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미라입니다. 그래서 휴미라가 있고요. 스텔라라가 있고 아일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휴미라가 이번에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또 경쟁을 하겠지만은 우리 셀트리온 주가가 또 주가 상승이 촉발되는 요인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풀리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주목해 본다면은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특히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 이제는 좀 올라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이에 맞게 서정진 회장의 복귀 소식과 함께 지금 3인방 강하게 올라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좀 중점을 두셨을 것 같아요. 송태현 차장님께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또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250억 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주가 부양에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시켜주는 것 같은데 3인방 중에서도 헬스케어를 가지고 오신 이유를 들어볼게요. 물론 그냥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시기 네. 위해서는 제약이 훨씬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이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훨씬 더 크고 네네. 좋으니까 좋은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또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는 사실 3사 합병에 대한 부분인 그런 거잖아요. 말 나오죠. 네. 그 3사 합병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될 때 어떤 것이 더욱더 유리해지겠느냐 뭐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상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유리한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주식 취득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사실상 가능하게 될 텐데 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취득 예상 기간이 3월에서 6월 달로 3개월 만에 하고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역시나 올 한 해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서 이러한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도 올 한 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좀 합병을 하겠다 이런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적절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볼까요? 대표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앞서서 차장님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표님도 좀 같은 이유에서 가지고 오신 건지 어떤 점을 투자 매력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선택을 한 겁니다. 가장 세기 때문에 네. 우리 트레이딩을 갈 때 하는 제일 많이 가죠. 네. 그렇죠.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특허 만료 부분이 그죠? 또 수혜를 될 거고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추가 매입에 대한 또 영향도 받을 거고 향후에 또 3사에 대한 합병 이슈에 대한 내용도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서정진 회장의 복귀 소식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트레이딩 하기에 좀 편한 종목이 뭐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은 똑같은 거죠. 예, 방향성은 똑같기 때문에 쉬어가면 함께 쉴 거고 올라가면 함께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격적인 논리로서 좀 대응을 해드리면은 사실상 그 공매도 추정가 대비해서는 좀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 40%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 보면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84,900원이잖아요.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하실 때는 좀 팁을 드리면은 조금 그죠? 조금 사는 거죠. 소액 조금 매수하고 그다음 눌릴 때마다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서 분할해서 모아간다면은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섹터의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3인방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7% 가장 큰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의 허가 또 램시마 SD의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거기다가 적극적인 투자까지 기대가 된다. 셀트리온 3인방 안에서 헬스케어와 제약에 대한 진단 말씀 들어봤습니다.